이제 2014년도 2학년 2학기 2회고사 맨 마지막 시험 범위가 자극과 반응 중에서 첫 번째 단어네요. 첫 번째 단어. 자극과 반응이라는 거. 주로 신경계를 다루고 있는데 그 다음 여러분들이 시험 끝나고 나서는 호르몬 작용에 대해서, 즉 항상수에서 배울 겁니다. 신경계, 즉 자극과 반응에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자극의 뜻과 반응의 뜻, 그 다음에 자극을 받아들이는 감각기관들이 어떻게 감각을 하고 대뇌까지 전달하는지, 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뉴런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전달하는 신경계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그 다음에 자극을 전달받았으면 반응까지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를 공부하는 것이 이번 소단원의 전체 내용입니다. 순서대로 보면 자극에 반응하는 우리 몸에서 자극이 무엇인지 반응이 무엇인지 공부할 거고, 눈의 구조가 되게 복잡해요. 공부할 것도 많고요. 시험 문제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빛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는지, 그 다음에 귀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청각과 평형 감각을 담당하는데 어떤 소기관들이 담당하는지 공부할 겁니다. 그 다음에 후각, 미각, 촉각을 느끼는 각각의 기관들을 대략적으로 알아보죠. 요거는 너무 자세히 공부하기 어려워서 대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다음에 우리 몸의 자극 전달자 뉴런이 무엇인지 공부하고, 다음에 자극과 반응의 지배자 신경계. 우리 몸의 신경계가 두 개 있어요. 자율신경계랑 그다음에 중추신경계랑 말초신경계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또 말초신경계는 자율신경계와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있는데 그것들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자극에서 반응까지 경로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자극을 받았으면 반응까지 되는지 그 과정이 조건반사와 무조건반사를 통해서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교과서와 같이 볼게요. 366페이지에 보면 자극의 뜻과 반응의 뜻이 나와 있어요. 자극의 뜻이 무엇인지 적어보면 우리 몸에 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환경의 변화예요. 즉 자극이라 함은 환경의 변화예요. 조건이 하나가 붙죠. 조건. 반응을 생기게 하는 이 조건이 붙어요. 자극이라는 것이 환경의 변화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칠판에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하얀 칠판이었는데 이렇게 까맣게 글씨가 써졌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면서 하얀 거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거는 그냥 특별한 자극이 아니에요. 그런데 까만색으로 써주면 이 글자들이 다 자극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반응이 생기죠. 알아듣고 그 다음에 외우고 하는 그런 반응들이 생기게 하죠. 이렇게 자극이 되고, 그 다음에 반응이라 하면 자극에 대해서 생물이 나타나는 변화예요. 자극을 받고 생물에 나타난 변화예요. 그러니까 까만색의 글씨가 적혀있는 자극을 받았으니까 반응으로 공부를 하는 거고 반응으로 필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자극과 반응이 이렇게 되는데 이 367페이지 보면 자극을 받아들이는 곳이 감각기관이에요. 우리 몸의 감각기관은 5가지 감각이 있어서 5가지 감각에 대해서 먼저 눈이라는 감각기관, 귀라는 감각기관, 혀라는 감각기관, 코라는 감각기관, 그 다음에 피부라는 감각기관이 있어요. 아까 시각, 청각, 미각, 후각, 피부 감각이 있죠. 그래서 5가지 감각이 존재해요. 감각기가 있고 이러한 감각 자극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시각에는 빛이라는 자극이 들어가야 되고요. 청각에는 소리라는 자극이 들어가야 되고, 미각은 액체, 후각은 기체, 피부 감각에는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가요.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가야 돼요. 피부를 누른다, 따뜻하게 된다, 차갑게 된다 등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소리를 눈에다가 소리 백날 질러봤자 눈은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러한 자극원들을 적합자극이라고 해요.
적합 자극이라 함은 각각의 감각기관에 맞는 자극들을 적합 자극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적합 자극이 받아들였으면 반응까지 나오게 되기까지의 그 전체적인 것을 통과하는 것을 우리는 신경계라고 하죠. 우리 교과서에는 367페이지와 앞으로 잠깐 넘겨서 382페이지에 신경계의 뜻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다 똑같은 뜻이지만 367페이지 신경계는 대략적인 뜻이고 382페이지 신경계는 조금 더 정확한 뜻이에요. 382페이지 신경계를 제가 잠깐 읽어보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전달하고 해석하고 판단해서 그에 대한 명령을 각 반응기로 전달하는데 관여되는 기관들을 다 신경계라고 해요. 주로 연합뉴런, 감각뉴런, 운동뉴런, 그다음에 여기에 관여하는 거니까 각각의 감각기관들까지 모두 다 신경계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신경계에서 되는 것이 자극이 나타나서 반응까지 되기 전체적인 요 모든 기관들이 다 신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368페이지 눈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눈은 공부할 것이 많아서 세 파트로 공부할 거예요. 어떻게 공부하냐? 첫 번째 눈의 구조, 두 번째 눈의 운동, 세 번째 잘 보이는 눈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눈의 구조이고 두 번째는 눈의 운동이고요. 세 번째는 잘 보이는 눈이에요. 공부할 내용은 눈의 전체적인 구조니까 이거는 명칭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 역할을 공부해야 되는 거죠. 눈의 운동은 예를 들어서 밝은 곳, 어두운 곳 이런 것들을 알아두고 다음에 먼 곳, 가까운 곳 어떻게 볼 때 어떻게 눈이 움직이느냐를 공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잘 보이는 눈이 뭐냐면 근시, 원시를 해결하는 거. 원래 순서대로 가요. 요거 공부하면 요게 해결이 되고 요거 공부하면 요게 해결이 되고 순서대로 갈 거예요. 볼게요. 안 지우고 갈 겁니다. 먼저 명칭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고무 촬영을 하고 싶은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재료도 없어서 그림으로 그렸죠. 교과서 369페이지 그림과 거기 적혀있는 명칭, 거기 적혀있는 각각의 기관들을 각각이 하는 역할을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면 첫 번째가 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정체예요. 수정체. 뜻을 읽어볼게요.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켜서 망막에 상을 맺히게 한다. 이게 가장 주된 역할을 하고 이 수정체 주변에 근육이 있는데 이러한 근육을 선모체라고 해요. 선모체를 읽어보면 수축 이완하여 수정체의 두께를 조절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선모체랑 같이 눈의 전체적인 외형을 완성하는 동그라미 이름인데 이렇게 외형을 완성하는 이런 근육들을 공막이라고 해요. 공막의 안쪽에는 눈은 깜깜해야 들어오는 빛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에 깜깜하게 만드는 까만색의 막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 까만색의 막을 맥락막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맥락막의 안쪽에는 실제로 빛이 모여서 상이 맺혀지는 스크린과 같은 곳이 존재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스크린과 같은 곳을 망막이라고 해요. 망막에는 C세포가 분포가 되어 있어서 이 C세포가 두 가지를 감지합니다. 어떻게 감지하냐? 명암을 감지하고요. 색을 감지해요. 얘는 간상세포라는 것이 있고요. 색은 원뿔세포가 있어요. 어떤 책에 보면 원추세포라고 적혀있기도 해요. 그래서 간상세포는 나 밝아요, 나 어두워요 말고요. 원추세포는 빨강, 파랑, 초록, 즉 빛의 삼원색을 감지해요. 그렇게 되면 망막에 C세포가 분포해서
감지한 것을 걔네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시신경이 존재하죠. 그런데 이 시신경이 어쩔 수 없이 모아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근처는 시세포가 분포하지 않는 곳이 있고요. 우리는 이곳을 맹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서 369페이지 밑에 붕어이 그림과 고양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 맹점을 확인하는 시험을 해봤어요. 눈 감고 잘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의 그림이 안 보일 때, 안 보이게 되면 그 그림부터 가만히 있어서 눈과 일체되는 망막이 맹점이라는 것이에요. 맹점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는 유리체가 존재해요. 야, 지금 눈의 구조를 살펴봤는데 두 가지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냐? 바로 여기 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홍채, 그 다음에 눈의 추정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막이 투명하게 배면된 각막이 있어요. 교과서를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369페이지부터 홍채, 각막, 하나, 우리 교과서에 동공이라고 적혀있는데 동공은 구조가 아니라 생겨난 빈 공간이에요. 눈에서 동공이라는 물질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 홍채가 만들어내는 요 까만 공간, 요 공간을 동공이라고 해요. 동공은 물체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수정체, 소모체, 유리체, 시각신경, 맹점, 망막, 맥남막, 공막, 요 순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요. 이렇게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물체를 본다 하면, 어떤 물체를 본다 하면 광원에서 빛이 출발해서 물체에 빛이 반사되면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렇게 지나가는 순서를 봤더니 각막 지나가고, 물체에서 출발한 빛은 각막 지나고, 수정체 지나고, 유리체 지나고, 맹점에 닿지만 망막 지나죠. 망막에 있는 시각세포에 도착하면 시각세포는 시신경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369페이지 순서대로 보면 빛 자극의 전달 경로가 빛에서 각막, 수정체, 유리체, 망막. 망막은 당연히 시각세포를 말하는 거고요. 시각세포가 신호를 보내겠죠. 시신경, 대뇌, 요 순서로 빛 자극이 전달돼요. 그럼 빛 자극이 전달되는 눈의 구조를 알아봤고 각각의 하는 역할을 보면 수정체는 상을 맺혀주게 해요. 잘 초점 맺혀줘요. 각막은 수정체를 보호해주고요. 홍채는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해주고요. 선모체는 수정체를 두껍게 했다, 얇게 했다 해줘요. 공막은 외형을 유지해주고, 맥남막은 깜깜하게 만들어주고, 망막은 스크린 역할과 또 하나 시세포가 빛을 감지해요. 나 빨강, 나 노랑 그거 감지해서 신호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이 신호를 전달하는 게 시신경. 그 다음에 유리체는 이 안이 텅 비면 눈의 형태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투명하게 채워주는 거예요. 370페이지 보면 눈은 명암과 거리에 따라서 자동으로 조절된다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명암과 거리에 따라서, 즉 명암에 따라서는 홍채가 조절하고요, 거리에 따라서는 수정체를 조절해요. 수정체를 조절하는 건 선모체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370페이지에다가 뭘 적으라고 되어 있냐면, 뭘 적으라고 했냐면 사진기랑 비교하라고 했어요. 사진기랑. 그래서 사진기랑 비교되는 표를 표만 그려보면, 사진기 눈을 비교할 때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과, 그 다음에 케이스 역할하는 것과, 그 다음에 상이 맺히는 것과, 그리고 굴절시키는 것과, 마지막으로 빛을 차단시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요.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은 사진기에서는 조리기, 눈에서는 홍채, 케이스 역할하는 것은 사진기에서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그냥 외형이죠. 여기는 공막이 되겠죠. 상에 맺히는 곳은 여기서는
TCD 또는 필름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망막이 되겠죠. 굴절이 되는 것은 주된 굴절이 각막에서도 굴절돼요. 하지만 주된 굴절은 수정체고요. 죄송해요. 사진계산 렌즈죠. 여기서는 수정체가 되겠죠. 빛을 차단하는 게 이건 어둠 상자라고 하고요. 얘는 맥락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눈과 사진기를 비교하는 표를 제가 그리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본 다음에 이제 눈의 운동을 공부해 볼게요. 372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눈의 운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에서의 운동과 먼 곳과 가까운 곳에서의 운동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지금 이 화면에서는 잘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통해서 볼 때 화면에서는 잘 안 돼요. 하지만 화면을 보고 있는 환경, 즉 이 환경을 어둡게 만들었다, 밝게 만들었다 할 때 눈의 동공이 크기가 변화가 돼요. 동공의 크기가 변화된다는 소리는 홍채가 넓어지고 홍채가 좁아지고가 돼요. 밝은 곳, 어두운 곳이 돼요. 예. 그래서 이 사진이 372페이지 왼쪽에 있어요. 그리고 먼 곳과 가까운 곳은 수정체를 두껍게 만드냐, 수정체를 얇게 만드냐가 되어 있어요.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려면 소모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 수정체를 얇게 만들려면 소모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를 적어보면 먼저 수정체를 두껍게 만들려면 소모체가 수축해야 해요. 얘가 두껍다는 얘가 수축한다. 움츠러들어서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얘는 늘어날 거예요. 얘가 얇다는 것은 이게 이완된다. 기르게 당기는 것이 당겨져야 얇게 되겠죠. 그러니까 줄어들어야 두껍게 되겠죠. 이렇게 수정체가 되면 얘는 가까운 곳을 보고 얘는 먼 곳을 봐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무엇이 되냐? 바로 근시 원시로 가요. 수정체가 두꺼우면 가까운 곳을 잘 볼 수 있고 수정체가 얇으면 먼 곳을 잘 보여요. 그런데 먼 곳만 잘 보이고 가까운 곳만 잘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요. 안경 쓰는 청소년들이 많은데 안경 쓰는 청소년들은 안경을 안 쓸 때 두꺼워요. 그러니까 가까운 걸 잘 보여요. 근데 안경을 안 쓸 때 먼 걸 볼 때 얘가 얇아지는 힘이 약해요. 얇아지는 힘이 약하니까 오목 렌즈를 통해서 373페이지 오목 렌즈를 통해서 꼭 볼 수 있도록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근시. 다음에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게 되면 여러분들도 혹은 저도 나이가 들게 되면 눈은 먼 곳을 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두껍게 못 만들어져요. 두껍게 되도록 빛을 두껍게 되는 효과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원시, 즉 볼록 렌즈를 써야 돼요. 그래서 373페이지 두 그림을 꼭 기억을 하셔야 눈에 대한 학습을 원활하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귀를 볼게요. 귀는 간단하게 설명해서 375페이지에 보면 귀의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리의 전달 경로를 아시면 돼요. 귀의 구조와 소리의 전달 경로를 보시면 첫 번째 소리의 전달 경로를 설명해서 보면 귓바퀴가 있고 귓바퀴에서 외이도 쉬운 말로는 귓구멍이 있지만 외이도 그 다음에 고막 청석골 달팽이관 그런 다음에 이제 청신경 죄송해요. 청신경이 아니라 청각세포부터 청신경 대뇌로 연결돼서 이 대뇌에서 소리를 해석하는 거죠.
소리를 해석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1학기 때 배웠던 소리의 형태, 즉 음색, 그 다음에 진동수, 진폭을 해석한다는 소리예요. 그렇게 되면 이 과정이 우리 교과서에 보면 375페이지 그림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빠져있는 375페이지의 그림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정기관하고 반구리관하고 귀인두관이에요. 요 세 가지가 빠져있어요. 먼저 전정기관이 자세를 느낄 때 평형, 내가 잘 서 있는지, 내가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앞으로 기울어져 있는지, 내가 거꾸로 매달려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전정기관이에요. 반구리관은 자세 변화가 아니라 자세가 회전하는 거. 이렇게 회전한다, 이렇게 돈다, 혹은 앞으로 구른다. 이렇게 3차원, X, Y, Z 3차원 축에 대해서 회전을 감지하고요. 귀인두관이 여러분들 어떻게 높은 데 올라가거나 아니면 압력이 좀 다른 곳에 가면 멍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순간에 딱 터지죠. 재채기라거나 할 때 딱 터질 때 바로 외부와 우리 몸 내부, 귀 안, 고막, 귀가 이렇게 됐을 때 고막이 여기 이렇게 존재하죠. 이쪽의 압력과 이쪽의 압력을 조절하는 것이 귀인두관입니다. 그래서 압력 조절하는 곳, 회전 감각 작용하는 곳, 그 다음에 평형 감각하는 곳이에요. 귀는 소리를 듣고 평형 감각과 회전, 즉 자세 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압력을 조절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378페이지 볼게요. (378페이지를) 보면 냄새, 맛, 촉감을 느끼는 기관인데 먼저 후각, 이렇게 후각, 그 다음에 위각, 피부 감각을 보겠습니다. 후각은 어떤 것일까요? 후각은 기체 자극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코의 위에 후세포가 존재해요. 코 안쪽 위에 후세포가 존재해서 기체를 받아들여요. 얘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쉽게 지친다. 이게 특징이에요. 쉽게 지친다. 그러면 지치면 기름을 못하죠. 냄새를 못 맡아요. 대신 다른 자극이 오면 그거 받아들여요. 그래서 같은 냄새를 오래 맡으면 무의식적으로 이 냄새를 못 맡아요. 하지만 다른 냄새는 금방 다시 맡을 수가 있어요. 이게 후각. 미각은요, 5개의 맛을 느껴요.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느껴요. 이렇게 5가지 맛을 느끼는데 재밌는 사실은 우리들은 5가지 맛만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수천 수백만 가지 맛이 있고, 와인을 감별하는 사람들은 소믈리에 같은 사람들, 소믈리에는 여러 가지 그 자잘한 와인의 맛의 차이를 느껴요. 그것은 사실은 2가지를 더해야 돼요. 후각과 미각을 더하면 수천 수백만 가지 맛을 느낄 수가 있어요. 후각의 도움 없이 미각은 5가지 맛만 느낍니다. 그런데 이 미각에서 알아야 될 거, 매운맛, 그 다음에 떫은 맛. 얘는 맛이 아니라는 거예요. 매운맛은 신라면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죠. 떫은 맛은 감, 그냥 땡감이라고 하는 감, 먹을 때 못 먹는 감, 이런 건 떫은 맛이 나죠. 근데 매운맛은 사실은 피부 감각이에요. 각 중에서 아픔이야. 통감, 통증. 떫은 맛은 피부 감각 중에서 이거는 악각이야, 악각. 그래서 미각은 5가지 맛이 있고, 우리가 느끼는 수천 수백만 가지의 맛은 후각과 결합하는 것이며, 매운맛은 피부 감각이고, 떫은 맛도 피부 감각이라는 것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피부 감각은 이제 5가지 피부 감각 또 있어요. 여기서 5가지. 1, 2, 3, 4, 5. 순서대로 적을 건데, 어떤 순서냐? 많은 순서예요.
많은 순서가 의미하는 바는 피부 감각이 많다라는 소리는 그만큼 생명의 생존에 꼭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먼저 통감, 통점. 아픔을 가장 먼저 느껴요. 그래야 바로 보호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압점. 피부 감각은 첫 번째 아픔을 가장 많이 느끼고 그 다음에 누름, 세게 누르는 거, 그 다음에 촉점. 어떤 것이 닿는 거, 그 다음에 냉점, 추운 거, 그 다음에 온점, 뜨거운 거. 요 순서대로 느껴요. 이 순서대로 느낀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가장 많이 있다, 그 다음 적다, 가장 적다예요. 실험 방법은 1cm, 2cm 되는 곳에 피부를 놓고 눈을 가리고 한 곳씩 눌러서 개수를 세는데 누를 때 각각을 느끼는 거예요. 아파? 따뜻해? 차가워?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이 가능하고 자기가 실험하면 절대로 안 돼요. 친구랑 같이 하면 어느 정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뉴런 공부할 겁니다. 이번 동영상에서의 특징은 이번 동영상은 제가 동영상 다 녹화해보면 대충 한 3시간 좀 만들 거예요. 대충 3시간 조금 안 되는데 요점 전이니까 교과서 꼭 같이 볼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 아까 전에 제가 자극에 관여한 우리 몸에서 신경계를 소개했죠. 여기에서도 신경계가 나와요. 정확하게 나와요. 신경계가 382페이지에 적혀있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우리 몸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전달, 해석, 판단 그에 대한 명령을 각 반응기로 전달하는데 관여되는 모든 거고 이렇게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세포를 우리는 뉴런이라고 해요. 뉴런은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세포예요. 그러니까 세포예요. 세포인데 신경계에서 있는 세포들을 특별하게 뉴런이라고 하는 거예요. 뉴런의 구조가 383페이지 오른쪽 위에 있고요. 왼쪽에는 붉은색 글씨로 뉴런 세포, 뉴런이라는 세포의 소기관들 명칭이 나왔어요. 먼저 세포임으로 핵이 존재하고요. 세포임으로 몸체가 존재하는데 이 몸체는 여러 가지 돌기들이 나와 있는 몸체예요. 이런 돌기들을 가지돌기라고 하고요. 이 몸체 이름이 신경세포의 몸이다 라는 뜻으로 신경세포체라고 해요. 이 돌기들 중에서 뉴런은 전달해야 돼요. 전달자. 전달하기 때문에 길게 뻗어져 나오는 곳이 존재해서 이 길게 뻗어 나온 돌기를 축삭돌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끝에 다른 걸로 전달하기 위해서 특별한 가지돌기를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가지돌기에서 다음번 뉴런의 가지돌기로 전달해요. 우리는 요 구간을 시냅스라고 해요. 뉴런은 딱 자극을 받으면 슉 전달해요. 전기로. 받으면 슉 전달해요. 그런데 요 사이는 전기로 전달하지 않아서 느려요. 여기는 화학물질로 전달해요. 그러면 이러한 뉴런은 어떻게 있냐? 뉴런의 종류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감각기관과 연결되는 감각뉴런, 그리고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이는 자극을 판단하는 연합뉴런, 그리고 명령을 내려서 그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근육까지 전달시키는 운동뉴런이 있습니다. 각각의 그림이 383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감각뉴런의 특징은 색과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어요. 핵과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고요. 연합뉴런의 특징은 가지돌기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동뉴런은 우리가 그린 일반적인 뉴런의 모습과 비슷하고 길어요. 그 다음에 맨 끝이 근육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각기관과 연결되는 감각뉴런, 뇌와 척수를 이루고 있는 연합뉴런,
근육과 연결시키는 운동기운이 있다는 것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진짜 신경계, 자극과 반응의 지배자가 신경계라고 하는데 이 신경계가 구성이 되는 것을 보면 신경계는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되어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다시 두 가지로 되는데 뇌와 척수로 되어 있습니다. 뇌는 5가지 뇌가 있어요. 대뇌, 중간뇌, 혹은 중뇌, 소뇌, 간뇌, 연수가 있어요. 각각의 기관들이 하는 것이 있고 말초신경계는 감각, 운동,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가 또 하나 있어요. 먼저 대뇌는 중추신경계가 무엇이냐? 뇌와 척수로 이루어져 있고요. 우리 교과서 385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이 중앙이 있어요. 너무 정말 중요하니까 중앙이 있어요. 특히 뇌, 척수 너무 중요해서 뼈로 보호를 받아요. 두개골로 보호를 받고 그 다음에 척추라는 뼈 속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에서는 각각의 정말 중요한 일들 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뇌. 대뇌는 지금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이 다 대뇌 가는 거예요. 시험 문제 풀 때도 다 대뇌 가요. 여러분들이 뭘 딱 보고 보는 거, 움직이는 거 모두 다 대뇌가 다 관여해요. 네, 다 관여해요. 여러분들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잠자고 꿈꿀 때도 대뇌가 일을 해요. 한마디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뇌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중간뇌. 중간뇌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을 때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보고 있을 때 수업 시간에 저를 보고 있을 때 제가 움직이거나 제가 글씨를 쓰거나 할 때 눈동자가 움직이죠. 불을 껐다 켜면 홍채가 움직이죠. 이렇게 눈동자의 움직임과 홍채의 움직임을 조절해요. 그래서 중간뇌가 하는 게 쌍이다. 눈과 관계 있어요. 눈. 아까 전에 눈에서 어떤 걸 공부했냐? 어두워지면 홍채가 줄어들어서 동공이 퍼진다고 했는데 이 명령을 중간뇌가 내려요. 대뇌가 관여를 못해요. 대뇌는 홍채가 넓어졌다 줄어졌다를 몰라요. 여러분들 모르거든요. 그냥 밝으니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우리 중간뇌가 작용을 해요. 손에는 이렇게 할 때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이렇게 움직일 때 여러분들 여기 있는 근육들을 움직이게 하는 걸 대뇌가 판단 못해요. 대뇌가 이 근육 줄어들고 이 근육 늘어나라 이렇게 말 못하고 우리 몸은 우리 머릿속은 이거를 이렇게 한다 생각을 하면 손해가 근육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늘어나라 줄어들어라는 명령을 해줘요. 손해가. 또 하나 손해는 귀 속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평형감각과 자세를 유지할 때 손해가 해요. 왜냐? 근육의 움직임을 조정을 해야 사람이 평형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간뇌는 침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혈액의 성분을 조절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혈당량을 조절한다. 우리 몸의 체온을 조절한다도 다 간뇌가 관여를 해요. 마지막으로 연수가 있는데 연수는 우리가 조정을 못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스로 심장박동을 빨리 뛰고 느리게 뛰게 못해요. 심장 빨리 뛰게 하려면 운동해야 되거든요. 느리게 뛰게 하려면 쉬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뛰고 운동 안 하고 내 심장 빨리 뛰어야지 할 때 심장 막 빨리 뛰기를 한 것은 못해요. 이 명령 내리는 거는 연수가 안 내려요.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여러분들은 식사 때 밥을 먹으면 저절로 소화기관까지 다 지나가죠. 이 모든 거 각각의 움직임 싹 다 연수가 해요. 네, 각각의 뇌가 하는 일들을 봤으면 척수를 볼게요. 척수는 척추 속에 보호가 되어 있고요. 쉽게 설명해서 신경계의 고속도로예요. 384페이지 그림을 보면 어떻게 묘사가 되어 있냐면
다 발끝에서 초록색으로 돼 있어서 온몸에 말초신경이 다 되는데 척수까지 도착하면 뇌까지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척수가 신경계의 고속도로예요. 또 하나, 척수는 잠시 뒤에 배울 무조건 반사의 중앙 명령 체계예요. 원래 사람은 모든 명령을 대뇌에서 내려요. 하지만 생명에 정말 위험할 때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뇌가 판단보다 더 빨리를 해야 될 때는 척수가 관여를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추신경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말초신경계는 무엇을 할까요? 감각기관에서 온 것을 뇌로 보내죠. 네, 다 감각기관의 모든 정보는 다 대뇌로 가요. 감각기관의 모든 정보는 다 대뇌로 가요. 하지만 이 중에서 냉점과 온점은 어디로 갈까요? 체온을 조절해야 되니까 간내로도 신호가 가요. 귀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귀에서는 소뇌로도 가요. 그래야 평형감각을 조절하겠죠. 운동신경은 말초신경계에 속해져 있는데 이 운동신경은 사실은 모두 다 대뇌에서 명령이 소뇌를 거쳐서 운동신경으로 가요. 이렇게 가야 되겠죠. 왜냐? 대뇌가 명령을 내려요. 팔을 굽히자, 앉았다 일어났다 하자 라고 할 때 근육들의 움직임은 소뇌가 명령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사람은 그냥 앉았다 일어났다만 봐요. 대뇌는 그것만 판단하면 소뇌는 근육의 명령으로 바뀌어서 야, 허벅지 근육 줄어들어라, 잣단지 근육 늘어나라 라는 명령을 바꿔서 운동신경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운동신경이 최종적으로 근육에 가서 줄였다 늘렸다는 명령이에요. 그런데 자율신경계가 있어요. 자율신경계를 볼 때 사실 제가 5개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면 선생님은 자율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내가 판단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는 자율신경계라 하면 대뇌가 판단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밥을 먹어서 무엇인가 먹을 때 침이 나오는 걸 조절을 못해요. 이거는 연수나 소화약이 하거든요. 체액의 성분을 조절하는 건 간대지만 침이 나오게 하는 것은 연수예요. 연수는 생명활동에 꼭 필요한 것들이에요. 우리 몸 내장기관에도 신경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전부 다 자율기관이에요. 스스로 조절하는 거예요. 자율신경계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누냐? 첫 번째 교감, 두 번째 부교감이에요. 교감신경계는 무엇인가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다 심장 빨리 뛰고 혈압 높아지고가 다 교감신경계예요. 부교감신경은 천천히 릴렉스 완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억제시키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신경계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가 있다.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공부할 것은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뇌는 5가지 뇌가 있고 척수가 있다. 말초신경계, 감각, 운동, 자율신경계가 있고 자율신경계는 흥분시키는 교감신경계. 흥분할 때 어떤 것이 생기는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심장박동 빨라지죠, 숨 빨라지죠, 땀 나죠, 이런 거. 그거의 반대가 부교감신경계가 존재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극에서의 반응까지 경험해요. 그러면 자극에서 우리가 감각이라는 자극을 받아들이면 모든 자극은 다 여기서 받아들이죠. 그러면 여기서 받아들여서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볼 거예요. 먼저 조건반사, 즉 우리의 거의 모든 의식적인 작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요. 지금 여러분들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저를 볼 텐데 시각과 청각이 동시에 되죠. 즉 감각신경이 받아들여요. 감각기가 받아들이면 얘는 감각기가 감각신경을 통해서 다 대뇌로 전달돼요. 그럼 이 대뇌는 판단해요. 대뇌는 사고하고 기억해내고 추론하고 다음에 외우고 이런 모든 작용을 한 다음에 제가 중요한 거, 예를 들어서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라고 해서 어떤 단어를 썼어요. 이거 주관식 답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A라고 썼어요. 실제로 주관식 답에 A라고 쓰시면 안 되고 A라고 썼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써서 동영상에 이거 주관식 답이에요 라고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A 외워야지, A라고 자기가 반응이 나오겠죠. 이 반응을 할 때는
걔네가 반응 명령을 내리고 근육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손해를 거쳐서 운동신경으로 가요. 이게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그 과정에서 고속도로인 척수를 지나가요. 눈은, 귀는 척수까지 지나갈 필요 없이 바로 대뇌로 들어가도 되지만 피부 감각은 척수를 통해서 와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반응, 어떤 경로를 거치냐, 가장 일반적인 경로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의식적인 반응의 경로는요, 감각기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를 지나서 대뇌로 도착하면 이 대뇌에서 생각, 사고라고 하죠. 추론, 판단, 기억 등을 다 총괄하고 결론적으로 명령이 내려서 명령을 내리면 이 명령이 필요할 때는 손해, 중내, 간내, 연수 등 다 지나가서 척수를 지나서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에 도착. 근육에 도착해서 운동이 일어나는 게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하지만 의식적인 반응이 될 때 이 수많은 단계를 거칠 때 뉴런의 수가 많아질수록 맨 처음에 제가 그려줬죠. 아까 중간에 그려줬죠.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또 뉴런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렇게 될 때 전기로 가고 전기로 가지만 여기는 시간이 걸린다고 했죠. 시냅스에서. 이 과정이 많아지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 문제 풀 때가 똑같죠. 제가 어려운 서술 문제 냈다면 여러분들은 연합뉴런과 연합뉴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해서 시간이 엄청나게 걸려요. 문제 푸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얘네가 관여가 되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몇 가지 반응은 생략시켜요. 대뇌를 배제하고 다음과 같이 움직여요. 감각기에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로 가는데 이게 일반적이면 그냥 다 똑같이 가요. 하지만 무릎 반사, 손 여기 쳤을 때 찌릿한 거, 뜨거운 거 만졌을 때, 눈에 뭐가 날라올 때 등등은 생명활동과 관계 있기 때문에 바로 척수가 명령을 내요. 몇 가지를 아예 입력시켜놓고 여기서 명령을 내려요. 사실 척수는 대뇌로 보내주고 대뇌에서 오는 걸 다 여기로 보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바로 명령을 내려요. 운동신경. 근육, 움직임. 경로가 훨씬 짧아져서 특히 뉴런의 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매우 빨리. 반응이 매우 빨리 일어나요. 대신 어디로도 갈까요? 대뇌로도 가요. 명령은 내려놓고 대뇌로 보내기 때문에 제가 진반과 선반 수업할 때 특정 학생을 교탁 위에 올려놓고 무릎을 살짝 톡 쳤을 때 다리가 올라갈 때 사람의 머리는 내 다리가 올라갔네? 를 느끼는 거예요. 대뇌가 여기서 판단을 해서 이것을 우리는 무조건 반사라고 하고 일반적인 반응을 의식적 반응 또는 조건 반사라고 해요. (391페이지에)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대뇌이다. 의식적인 반응의 중추는 명령을 내리는 곳은 대뇌이다. 그 다음에 재채기와 구토 반응의 중추는 연수예요. 재채기와 구토는 척수가 명령을 안 내리고 생명활동이 필요한 거라서 연수가 명령을 내리고요. 손이 가시에 찔렸을 때 이렇게 움츠러드는 거는 척수예요. 척수. 그 다음에 한 문제 더 풀면 이거는 설명 안 했지만 자극이 주어졌을 때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걸린 시간을 반응시간이라고 한다라고 설명할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뒤쪽에 있는 392, 393페이지에 중단은 마무리. 그리고 시험범위라고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들은 단원중앙 문제 즉 410페이지부터 41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문제들을 풀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았는데 여러 번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교과서 같이 보시고 꼭 공부해서 좋은 성과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